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오늘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한미 안보협의 회의도 열리는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온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로켓연료 실험실에서 3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구소가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쥐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조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인데 우리 보건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전국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을 시작할 텐데요. 네, 수능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 경복고등학교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오늘 수능일이라 그런지 역시 날이 많이 춥네요. 네, 가히 수능 한파라는 말처럼 마이크를 든 제 손도 어느새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인데요. 어제 내린 비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은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고사장 앞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후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콕콕 찍고 술술 풀려라, 답나와라 뚝딱 등 정성 어린 문구와 함께 후배들은 선배인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라 다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했지만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바라는 마음은 뜨겁게 합니다. 네, 송 기자, 이번에도 반입 금지가 된 물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도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형태만 가능한데요. 만약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우심코 고사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 오전 8시 10분까지는 고사장에 들어가야 하니까 적어도 오늘은 지각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4교시에 치러지는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향한 열띤 응원으로 마음만은 뜨거운 서울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충돌의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고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을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 거라며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들의 소환 불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 출석한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출석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시점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영모입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오늘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립니다. 9.19 남북 군사합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인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참석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대변인격인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였는데 미 국방장관은 북비핵화를 위해 한국에서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경고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대변인격인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2016년 김정은 체제와 함께 설립된 국무위원회가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정세인식을 담은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명분 축적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또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이동하던 중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어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로켓 추진용 연료를 다루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로켓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갑자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장파열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실험실에서는 로켓 추진제 연료를 다루고 있었는데 고체 상태의 연료를 젤 형태로 만든 뒤 유량을 측정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잠정 추정은 화재 전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전화, 저희가 어느 정도 신호를 준 것도 없고요. 단순히 유량 계측만 하는 시험이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연료에 들켰었고. 소방대원 120명과 장비 30여 대가 출동하는 등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폭발로 인한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실험실에서 불이 나는 등 국방연구소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이 청구됐다는 사실과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조 전 장관이 비공개 출석할지 아니면 사실상 폐지는 됐지만 본인이 나서서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입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이 검찰청사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나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몇 달 사이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시를 비공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출석 방식은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구속 전 6차례 소환 모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를 통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청사 1층을 통한 사실상의 공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경제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에 맡겼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결된 의혹이 있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한 차례 열렸는데 이 역시 해당 재판부로 합쳐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병제에 이은 두 번째 청년용 공약인데요. 조국 사태로 떨어진 청년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청년 신도시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떼어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등을 해결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최근 모병제에 이어 청년층 지지를 이끌기 위한 사실상 두 번째 공약을 검토하는 셈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자체 검토 중인 청년 신도시 정책의 개요를 만들어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전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 마련에 분주한 건 급락한 청년 지지율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설익은 공약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1, 2기 신도시도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도로, 광역교통망 등 각종 기반시설과 종합병원이라든가 주민 자족시설, 생활인프라도 아직까지도 확충되지 않아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년간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탓에 주거보라는 청년들에게 넘어야 할 큰 숙제인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악명 높은 전염병인 흑사병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검역 강화 등 국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환자 2명이 폐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자들은 내이멍구 자치구 거주자로 지난 3일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흑사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중세시대 최소 2,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은 치사율이 높은 공포의 질병입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전염병으로 패스트균을 가진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됩니다. 우려가 커지자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성명을 내고 흑사병 확산 위험이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징의 자연환경과 쥐에는 패스트균이 없어 사람들이 쥐를 비롯한 동물과 접촉해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환자들을 격리했고 전염을 막으려는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80명이 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중국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추위를 녹여줄 훈훈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익명의 시민이 서울 영등포 소방서에 두툼한 흰 봉투만 하나 놓고 간 겁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헌혈증 119장과 함께 좋은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손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소방의 날에 꼭 맞는 정성 가득한 선물인 것 같네요.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의 여자 주인공이 원작과 다른 흑인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남자 주인공의 백인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다시 한번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왕자 역엔 영국 배우 조나 하우어 킹이 캐스팅됐는데요. 자칫하면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교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색적인 조합으로 기대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인어공주는 2020년 초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가 국내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은 국내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이름을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요. 국민들이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인식하도록 한 언론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인격의 상징이라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녀석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징역 5년,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고 수치심을 드린 건 미안하다면서도 일부 사건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송로버섯 산지인데요. 올해 어마어마한 송로버섯을 발견해 이를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버섯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의 한 경매장. 황토색의 울퉁불퉁해 보이는 물체가 접시 위에 고이 놓여 있는데요. 바로 송로버섯입니다. 무게는 1,005g. 올해 발견된 흰 송로버섯 중 가장 큰 버섯인데요. 경매에서 이 버섯은 우리 돈 1억 5,4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투박한 생김새의 이 송로버섯 값어치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귀여운 어린 양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목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사는 곳은 어딘 걸까요? 폴짝폴짝 귀여운 어린 양들이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우유를 맛있게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양들이 자라나는 곳은 평범한 목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교도소인데요. 호주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심해 양들을 기르기 어려워지자 교도소에서 양들을 받아 대신 키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도 돕고 수감된 죄수들의 교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난 자동차가 있는 위치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디길래 그런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 사고가 난 자동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자동차에서 사람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자동차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차를 견인 트럭 케이블에 고정하고 운전자를 구해냈는데요. 이 운전자분 정말 평생 있을 운을 이번에 쓴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날씨까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2.1도, 대관령은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갔는데요. 서울의 체감추위는 영하 6.3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9.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도로까지 무척 미끄럽습니다. 수험장 향하는 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1교시에는 계속 영하의 기온을 보이다가 2교시부터는 영상권에 들겠는데요. 단 점심시간에도 2도에서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종일 날이 춥습니다.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 9도, 안동 6도,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능력을 충분히 쏟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날씨였습니다. 네, 최윤아 앵커는 수능 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능 보는 날은 정말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험생분들 정말 많이 떨릴 텐데 추워서 더 떨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굿모닝 MBN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